나를 빡치게 하는 모든 상황이 이제 화가 나는 거지. 그치? 밥을 적게 줘서 열받아서 우신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다. 근데 이거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테헤란의 김민규. 박세미. 이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두산 호스터즈의 노가리 타임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저는 완벽한 애견남이죠. 좀 섬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노잼. 재미는 없지만 맞는 것 같아. 그치, 맞잖아요. 저는 테토니아입니다. 아니야? 그렇지. 테토니아이고 싶습니다. 저도 애견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애견이랑 테토가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이미지만으로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냥 막연한 이미지로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딱 일할 때만 놓고 생각하면 일할 때는 테토처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운전할 때 불법을 엄청 많이 하세요. 저희가 뭐 이제 한 번씩 밥 먹으러 밖에 같이 차를 타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많으면 차 2대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뒤에 따라가면은 뭐 깜빡이 고장난 차예요, 거의. 아니 필요할 때는 켜니까. 아니 뒤에 있는 차 보라고 하는 건데 안 켜고 가면은 불법이잖아. 근데 거의 뭐 깜빡이가 고장나가지고 제가 수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수리를 안 하더라고요. 아니 이분도 운전 되게 격하게 하시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분 차만 타면 제가 멀미를 좀 많이 하는데 항상 이제 토할 것 같다. 운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교통법규 안에서 깜빡이 넣고 세게 들어가고, 근데 이분은 살살 들어가는데 깜빡이 안 넣고 들어가시고 뭐 누가 더 나을까요? 저는 제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까지 그 유튜브 인도인이었거든요. 그 VPN 우회를 하면 유튜브를 싸게 볼 수 있었어요. 2,990원이었나? 1,990원이었나? 보다가 잡혔어요, 유튜브한테. 그래서 지금은 15,900원? 진짜 비싸다. 그 전액을 내고 있는데 그 내년 되면 유튜브가 라이트 버전을 낼 거래요. 그 유튜브 뮤직을 빼고. 어쨌든 지금은 정당하게 제값을 치르고 이용을 하고 있고 내년 되면 갈아탈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10살 때 솔로몬의 선택 프로그램을 보고 재밌겠다 해서 제가 변호사가 된 게 만 24세인가 25세인가? 그때였는데 그때까지 꾸준히 꿈꿔왔습니다. 저는 공대 출신인데 대학교 졸업반일 때쯤에 저한테 무슨 직무를 가고 싶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제가 그냥 뽑아주는데 아무 데나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일단 그거부터 명확히 정해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졸업반 다 돼서 나는 뭘 하고 살면 좋을까 이제 자아 탐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떠올랐던 게 제가 중학교 때 발표를 한번 잘했던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저를 앞으로 불러서 와, 너 변호사 해라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박수 막 이렇게 근데 그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요새 변호사 어떻게 되지 하고 로스쿨을 검색을 해봤는데 전공을 보지 않는다. 학점은 뭐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고 보는 게 뭐 토익 그리고 뭐 리트 이런 거니까 어차피 취준이랑 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먼저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로스쿨에 그렇습니다. 원래 보통 이병 때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책을 진짜 안 좋아하는데 부대에 있는 책을 하나 읽게 됐는데 그게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판결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들이었거든요. 미국에는 옛날에 뭐 노예 제도가 있던 주가 있고 없던 주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어떤 노예가 노예 제도가 있던 주에서 주인이랑 같이 없던 주로 이사를 갔는데 그럼 나는 이제 노예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대법원까지 판결로 올라가서 분쟁이 됐던 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때 당시 미국 대법관들은 노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아예 네가 이런 재판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는데 한두 명 재판관이 너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소수 의견을 냈던 거를 보고 좀 멋있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근데 내가 이런 주장을 해봐야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줄 텐데 누가 내 말 들어주려면 그래도 변호사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럼 변호사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점을 제가 너무 망쳐놓고 와가지고 할 수는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성인 ADHD라고
이게 저희가 일이 한 번에 여러 개 사건을 하니까 오늘은 이거에 대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다가도 뭐 다른 사건 관련해서 전화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상담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일하다가 갑자기 재판을 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신건이 배당되면 또 뭐 경찰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나에 집중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일을 안 할 때도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집에서도 이제 네 직업병은 아니고 원래 있던 게 유전병일 수도 있는데요. 원래 이제 유전적 그게 뭔가 발현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쵸. 집에서 뭐 물건을 놔두고 주차장에 내려가서 다시 가지러 갔는데 그걸 가지고 오고 다른 걸 놓고 오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생활에 좀 불편함이 많고 그렇습니다. 변호사 신분증 지금 있으세요? 3개째 잃어버렸어요. 저는 의뢰인분들이랑 소통이 되게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원래는 안 그랬는데 전화 받는 게 좀 무섭더라고요. 웍스를 하루 종일 보고 있으니까 이게 하루 종일 일 생각에 좀 매몰되는 것 같아서 요새는 퇴근하고는 웍스를 안 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소한 건데 뭐뭐라는 취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곁에 있는 분들의 그런 말 습관을 잘 따라하는 편이라서 딴 데 친구들을 만나서도 뭐 얘기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뭐라는 취지란 거지? 막 이렇게 어떤 취지라는 단어를 변호사 되기 전보다 한 100배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결혼하셔서 신혼여행을 가신 다른 변호사님의 사건을 대신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피해자고 상대방이 가해자인데 합의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이어서 합의서만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저희 피해자분이 갑자기 금액을 올리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전달을 했거든요. 금액을 조금 더 올리고 싶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갑자기 합의를 그럼 안 하겠대요.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놀래서 이렇게 어그러질 줄 몰랐으니까 그리고 내 사건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상대방 변호사님이랑 한 진짜 10번 넘게 통화를 하면서 합의를 어떻게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느낀 게 피해자라고 항상 갑이 아니구나. 이제 합의를 하려면 막 빌기도 했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업무 외적인 시간에는 전화 오는 거를 이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잘 안 받으려고 하는 편인데 하루는 새벽에 한 5시부터 계속 전화가 업무폰으로 오더라고요. 자려고 하는데 계속 소리가 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자꾸 전화가 오나. 전화를 받았더니 민사 의뢰인이셨거든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셨다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왜 그러시냐 했더니 본인이 음식을 먹고 도망을 갔대요. 결제를 안 하고. 뭐 경찰들이 자기를 잡아갔다고 뭐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이런 걸로 잡아가냐. 그래서 뭐 일단은 저기 옆에 경찰관 한번 바꿔보라고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무전취식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정도로 그러냐 그냥 집에 보내드려라 하니까 보내주셨더라고요. 웬만하면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랑 평소 생활을 좀 분리하고 싶어 하는 편인데 그날따라 너무 궁금해서 받아봤더니 제가 항상 농담처럼 하는 말이 체포된 거 아니면 새벽에 연락하지 마라 이거였는데 진짜 체포가 되셨더라고요. 하고 싶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돌아가면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거든요. 약사를 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막 뭐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약사분들은 퇴근하고 일 생각을 전혀 안 하셔도 되고 분리가 잘 되는 느낌? 그리고 이제 뭐 취업도 편하게 하시는 편인 것 같고 급여도 많은 편이고 하니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네요. 다음 생에도 이 똑같이 태어나지 않고 좀 다른 느낌으로 태어나 보고 싶어요. 좀 신체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지금 삶은 이거면 될 것 같고 뭐 비슷한 조건으로 태어나면 저도 작가를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요. 일단 이분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본인한테 불리하면 막 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불리하면 우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자면 애견의 정의가 운다고 애견이 그래. 그래요? 진짜 울음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는 상태에서 할 말을 한다. 그리고 화나면 우시잖아요. 열받아서. 그러니까 그쵸.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쵸. 너무 열받아서. 그쵸. 이제 그때도 나를 빡치게 하는 모든 상황이 이제 화가 나는 거지. 그쵸. 밥을 적게 줘서 열받아서 우신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 근데 이거는 에겐 테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이상한 거야. 아까 ADHD도 아니. 성의 문제가 아닌데. 이건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맞는 것 하여튼 같습니다. 저는 네. 맞고요. 맞는 것 같고. 맞죠, 저도. 뭐. 에겐 일할 때는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 이게 진짜 직업병인 게 에겐과 테토의 정의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일 종이부터. 네. 지금까지 에겐 둘과 테토 하나가 함께하는 노가리 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